또 하나는 네. 지금 어제 그동안 검언 유착 수사 문제로 여러 논란들이 빚어졌고 또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뭐 역대급 오보를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네. 그 녹취록을 전면 공개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녹취록상에 한동훈 검사장이 네네. 추미애 장관을 상당히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사이다 발언이다,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그 공수장 공개 금지 내용인 것 같고 그렇죠. 또 하나는 수사 관련해서. 기소 분리 네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다 발언을 하긴 했지만 이게 지금 2월 13일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한테 그러니까 검언 유착으로 돌아온 상황에 뒤에 이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당시에 이제 맨날 이야기를 했던 게 국민의 알 권리보다 더 우선되는 건 인권이다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조국 그 일가들의 제일 먼저 적용을 해서 뭐 이 공표 금지 그러니까 수사 공표 금지 또 뭐 포토라인 뭐 금지 뭐 이런 것들을 시행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소 분리 수사와 기소 분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으로 발언을 한 거죠. 그 이동재 기자한테 뭐 서로 오고 가는 어떤 대화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사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한 거가 예. 지금 그게 녹취가 돼갖고 공개가 된 거죠. 표현이 좀 뭐랄까요 거의 진중권 진중권이 하는 발언처럼 아주 뭐 이렇게 명확했습니다.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뽀샵질을 했다. 포토샵으로 이렇게 그 왜곡했다 이 말이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가 도대체 나중에도 알아도 될 권리냐라고 이제 좀 분노의 어떤 표현을 하면서 로또 얘기를 비유합니다. 로또가 그러면 나중에 알아도 되는 거냐. 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런 어떤 이 표현의 흐름들이 사실 이제 이 검사장 그러면 되게 이제 어려운 용어만 쓰고 검사들의 그 이 뭐 무게 있는 그런 발언으로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되게 이제 누구나 이해하기 편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특히나 겹쳐지는 게 추미애 장관의 돌발적인 발언 좌충우돌하고 뭐 자기가 부동산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속 시원하다 라는 댓글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 분리 문제도 무조건 권력 수사를 막겠다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죠.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겠다 했다가 결국은 검찰이 강력히 반대하니까 걷어들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수사는 무조건 무슨 수단을 쓰든 막겠다는 걸로 이렇게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를 했고 예, 그 교수님 말씀에 제가 생각나는 게 한 기절이 더 있습니다. 권력 수사 막겠다는 일념밖에 없다고 딱 그러면서 제발 공부 좀 하라고. 진짜 우리가 봐도 최근 추미애 장관 보면 머릿속에 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과거 판사 시절에는 헌법 공부, 뭐 법률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후에 국회의원 하면서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책을 안 읽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 이동재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직원들이 되게 고생이다. 그 사례를 좀 이렇게 또 들어주면서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를 해야 이제 밑받침이 되는데 도대체 그냥 너무 매번 틀린 그런 그 발언들만 해서 고생이다 이렇게 좀 뒷받침을 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도 매번 틀리고 하나도 맞는 게 없다 장관 얘기가 이렇게 지금 서로 추미애 장관의 그런 헛발질에 직공을 가한 내용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도 상당히 속이 좀 후련하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녹취록의 그 발언 전문을 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그 내용에 보면은 그동안 검언 유착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A 전 이동재 기자 이 사람이 공모를 해갖고 지금 감옥에 있는 이철을 압박을 해가지고 당신이 그 유시민 관련 건을 풀어주면은 본인의 사건에 있어서 경감 조치를 취해주겠다. 그런 바터 조건으로 불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한 구절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동훈이 뭔가를 지시하거나 공모를 했다라는 대목을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제 녹취록을 공개를 했고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계속 속보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속보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의 녹취가 지금 공개된 건 이제 글로 공개가 된 건데, 사실 글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뉘앙스. 예, 뉘앙스라는 게 있으니까, 오늘 오후에 아예 녹음 육성이 공개된답니다. 예. 그러니까 육성으로 공개가 되니까 아마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녹취록을 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과 좀 다르다라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 부분이에요. 자, 밥은 어디서 먹냐?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이동재 기자가. 근데 이게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까지 이 부분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저쪽에서 이걸 문제시할 때 밥 어디서 먹느냐 하면서 이 접근한 건 마치 둘이서 잘 아는 사이고 저녁도 함께 먹고 뭐 술도 먹으면서 공모를 하는 이런 관계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지금 이걸 그때 처음에 공개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전후를 봤더니 이런 식이에요, 기자가. 밥 어디서 먹냐 그랬더니 뭐 식당 뭐 여기 많냐 주위에. 뭐 식당 많지 않다. 근데 이제 왜 그런 걸 묻느냐 하면 이거죠. 검찰총장이 밥을 어디서 먹느냐. 근데 따라간 기자들이 다 따라가서 옆에서 막 뭐 할 거 아니냐. 그런데 이동재 기자가 채널A 기자잖아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선일보가 바로 옆에 붙어서 또 뭐를 하려고 하지 않느냐. 총장님한테 이런 어떤 대화가 나옵니다. 즉, 이 한동훈한테 우리 점심 먹으러 저녁 먹으러 이따가 만나자, 술 먹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식당 얘기를 왜 말을 끊었냐면 검찰총장이 어디로 이따가 만약 저녁을 먹으면 어디로 검사들이 주로 가는지 그걸 캐내려고 이동재가 접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KBS도 사과는 했습니다만은 총선 관련해서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윤 총장한테 힘이 실린다는지 그 기사의 발표식이 조율을 했다든지 서로 무슨 공모를 했다 이런 내용들은 녹취록 자체에는 뭐 이런 방구 그런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KBS도 뭐 본인들이 오직 해야 하루 만에 사과를 했겠습니까? 100개 항복을 했는데 이렇게 KBS도 어디서 이런 내용들을 누가 흘려가지고 KBS가 그런 보도를 했을까도 하나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그 녹취록 보면 그런 것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뭐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만 또 하나 그 가족들을 좀 찾아다니고 압박한다니까 그런 거야 뭐 해볼만 하지. 우리들도 취재원하고 얘기해서 내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좋은 거 기사 하나 걸리면 좋지. 뭐 이렇게 덕담 비슷하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걸 지금 가장 유력한 공모 증거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공모라면 그래도 몇 대목에서라도 치밀하게 뭔가 그래요. 서로 공유하는 그런 인식이 있을 겁니다. 그 공유하는 인식.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뭔가 이처를 더 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최소한의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의 뉘앙스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파악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전제가 되는 인식이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한 건 걸리지가 지시가 될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유시민은 관심 없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아주 명확합니다. 녹취록을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기자가 뭐 서민 피해도 중요하지만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기자들이 유시민 언제 적이 될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제가 딱 봤을 때 이 기자는 이거예요. 미끼예요. 딱 이렇게 유시민에게 하면 뭔가 지나가는 얘기를 한껏 딱 걸리면 말을 하면 그걸 딱 잡고 검찰이 유시민 지금 수사한다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가는 말처럼 유시민 해갖고 뭔가 얘기가 비슷하게라도 나오길 바랬는데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보기에는 또 그것도 의도를 알아요. 의도를 딱 알았고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린다는 게 유시민 어디서 뭘 했는지 나는 모른다. 그 다음에 그런 정치인들 특히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니지 않느냐. 지금 하는 건 정치인 수사가 아니다. 이 대답의 어떤 그런 그 흐름들이 뭐냐면은 기자들이 검사 만나서 왜 이렇게 딱딱 미끼 던지는 것을 차단할 때 주로 내 표현은 이렇게 명확해야 돼 하고 명확하게 지금 선을 긋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유시민 얘기를
툭 던져갖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뭔가 언급을 하면은 검찰발 기사로 이렇게 하나 쓰겠다는 의도를 그렇죠. 가지고 물어봤는데 거기에 한동훈 검사장이 딱 자른 거예요. 그렇죠. 의도를 알고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MBC가 검언 유착 사건을 터트린 회사 아닙니까? 네. 언론사란 말이에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권한 또는 정언 유착이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근 또 보도를 보면은 검찰 내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수사 내용이라든가 구속영장 내용들이 MBC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심판 검언 유착이다. 이 내용을 권한 유착이죠. 권한 유착. 검찰이 다시 흘려준 거죠, MBC한테. 죄송합니다. 검언. 맞죠, 예, 맞죠. 예, 심판이죠, 중앙지검 검언. 심판. 예. 이동재 기자가 흘리지 않으면 녹취록을 알 길이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구속영장 그런 내용들도 검찰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는 내용들이 지금 다 흘러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과연 MBC한테 누가 그걸 흘려줄까? 이게 지금 또 관심사 아닙니까? 이것도 내로남불이죠. 지금까지 조국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엇인가를 발표를 할 때 전부 다 이 정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론들이 검찰과 유착을 해서 검찰들이 정보를 흘려갖고 언론, 그러니까 여론 재판을 먼저 한 다음에 너덜너덜해진 상태에서 기소를 하겠다. 이런 전략 아니냐라는 건데 그게 언제 저는 그때도 참 똑같은 입장이 바뀌었을 때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이게 딱 그런 겁니다. 입장이 딱 바뀌었을 때 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검찰이 안 흘려주면 돼요. 근데 이럴 때 흘려주는 거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쪽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기사 쓰는 거 흘려준 것은 지금 모른 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의 주장이 당파성이 없고 정말 전 국민들의 인권을 위한 것이라면 지금도 그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이건 검언 유착에 나오는 거다. 하지 마라. 떳떳하게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이건 그 전에 주장, 조국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검언 유착이다. 뭐 이렇게 주장한 것들이 얼마나 당파성 있는 주장이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특히 그 내용 중에 카카오 보이스톡 대화 이걸 3월 10일 날 한 검사장하고 이동재 전 기자가 했다는데 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기자도 소환될 때까지 자기도 기억을 못한 내용이 구속영장 속에 그렇죠. 있었고 예. 그 내용을 MBC가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수사 기밀을 MBC 측한테 아예 그냥 갖다 준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최강욱이나 황희석이 언급하는 공작 라인이라는 것이 그 둘에서 그 다음에 이철 사실 전과장이 현재 복역하는 복역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보자 지모 씨 이 사람 전과자예요. 사기 행위를 늘 벌였던 사람입니다. 이렇게만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는 추미애까지 또 어떤 의미에서는 거기에 소스 제공하고 하는 이 중앙지검의 관계자들까지 다 지금 포함된 거 아니냐.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러면 중앙지검의 수사가 들어가면서 이동재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관련돼서 그 다음 한동훈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합리적인 의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게 검언 유착 수사 그것만 말고 그 이전에 1차 발동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한명숙 그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증언했던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디서 그 사건을 조사할 거냐에 대해서 대검 측에서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해가 네네네. 또 법무부 추미애는 대검 감찰부 그 한동수 감찰부장이죠. 그 사람은 조국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판사 출신. 네. 그 사람한테 허락했는데 그걸 이제 분리해서 이렇게 수사지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신공영 전 대표였던 네. 한만호 씨하고 같이 있었던 그 감방 동료들이 예. 증언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조사해보니까 검찰에서 조사 과정에서 뭐 이중을 강요한 적도 없고 사실 그대로 이렇게 증언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져 가지고 추미애도
좀 못쓰게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간판 동료들 지난번에는 당시 한명숙 전 장관과 관련돼서 발언을 강요받았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아까 그런 어떤 강요받았다라는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이것이 마치 한명숙의 죄를 검찰이 일부러 만들어서 그렇게 올가맨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재심은 안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수사를 하려는 어떤 모티브로 삼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 감방 동료들이 다시 증언을 번복을 했습니다. 재번복을 한 거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이게 이렇게 발언했는데 또다시 뭐 감찰국이 뭐 하면 또 다른 데서 하면 입장이 또 바뀌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는 만약에 또 바뀐다고 한들 그러면 증언의 진실성,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래저래 뭐 말을 계속 바꾼 것이니까 이 문제를 지금 이 정권이 어떻게 또 한명숙을 살리려고 할지 또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무리수를 쓰다가 결과적으로는 좀 망신, 자리 뻗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과 그 명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수단을 썼습니다마는 다 무산이 되자 이번에는 윤석열 총장의 가족들, 그 주변을 어떻게 보면 민간인 사찰이라 할 정도로 탈탈 털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언론까지 거기에 가세해서 거대한 어떤 음모가 진행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권과 정의와 평등 이런 것을 가장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꼭 이런 식으로까지 해야 하는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